아마 굉장히 많이 최근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 종목들이기는 합니다. 최근에 좀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이 다뤄드리기도 했었고, 한 두 번 정도, 세 번? 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워낙에 이 AI 소프트웨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크기도 하고요.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분야별로 나뉘다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앞서서 뭐 보안 쪽도 했었고, 그리고 또 뭐 했었죠?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네,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오늘은 약간 음성 AI 쪽 종목들 보려고 합니다. 네,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업이랑요. 그리고 C3AI, 그리고 세렌스라는 기업인데, 시가총액은 C3AI가 제일 크고요. C3AI는 사실 뭐 음성 AI만 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기는 한데, 어쨌든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나름 좀,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, 시장에서도 좀 핫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운드하운드 AI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음성 AI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그리고 그 경쟁사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세렌스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시가총액은 C3가 제일 크고요. 그 다음이 사운드, 그 다음이 세렌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운드하운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. 요즘에 음성 AI 쪽들도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사실 접목되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뭐 자동차라던가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음성 비서라던가 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, 그런 것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사운드 AI 같은 경우에는요, 대화형 AI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. 일단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에서도 한 10%대 상승이 나왔었고 전고점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하긴 했는데 전고점이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돌파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보면은 하운디파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운디파이가 주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운드하운드에서 낸 주요 플랫폼이고 이 하운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음성 그리고 뭐 음성이랑 의미를 이제 좀 붙여가지고 그 기술을 접목을 시켜요.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음성을 처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사용자가 막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얘가 이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, 그렇게 하는 네, 그런 기술들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심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네,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지 이런 좀 복잡한 것들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 하운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, 가전제품, 뭐 스마트홈 그리고 사물인터넷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분야에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음성 인터페이스 구현이라고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쉽게 가로에 쳐놨습니다. 제품과 이제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음성 비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. 대화하듯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음성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사운드하운드 AI가 최근에 가장 크게 얼마 전에 전고점을 만들었었잖아요. 네, 요때가 3월이었었는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좀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이때는 뭐 AI 관련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좀 있기도 했었는데 개별 이슈도 있었던 게 엔비디아가 사운드하운드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많은 규모는 아니고 0.6% 정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70만 달러 정도 매수를 했고요. 그러면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네,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로 여기서 이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서 좀 많이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그래서 AI를 자동차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이고요. 뭐 고객사는 굉장히 많아요. 뭐 혼다도 있고요. 그 JEP 있죠. 집차 할 때 그 그 브랜드 그리고 뭐 현대도 있고 현대 쪽으로도 매출 많이 나고 있고요. 그리고 볼보, 비아디, 리오토 그리고 뭐 모토로라나 뭐 이런 뭐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도 일단은 협업을 좀 하고 있는 네,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뭐 만약에 대시보드나 막 이런 데 표시등이 있잖아요. 표시등이 이렇게 켜졌을 때 뭐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한 질문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고
있고,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주변에 여기 왔는데 이 주변에 가장 좋은 식당 뭐야? 막 이런 질문 있잖아요. 식당 찾아줘. 뭐 별점이나 뭐 이런 거 높은 거 찾아줘.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찾아가지고 좀 알려주고, 네, 이런 일반적인 질문들까지 할 수 있는, 네,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자율주행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급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럴 때 더 좀 적용이 되기, 함께 성장할 수 있는, 네,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누적 구독이랑 예약 백로그가 지금 현재 올해 한 중순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6,100만 달러 정도라고 해요. 하나로 하면은 8,700억 원 정도 되겠죠? 하나로 하면은. 네, 그래서 그 정도 쌓여 있고 평균 계약 기간이 6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년 반 정도 나눠서 이 계약금들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, 앞으로도 뭐 계속 다른 기업들과 좀 계약을 맺겠죠. 네, 그러면은 또 그러면서 점점 쌓여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좀 부담인 건 뭐냐면 매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. 뭐 연간으로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큰 규모로 그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아닙니다. 어쨌든 성장하고 있는, 성장성 있는 산업이라는 거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어쨌든 매출은 좀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뭐 매출액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도 두 자릿수로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, 근데 다만 이게 수익성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아직까지 순손실, 좀 순이익도 순손실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래서 매출 규모는 조금 더 많이 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사운드하운드가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 매출 비중이 진짜 높아요.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미국 매출 비중보다 한국 매출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. 그래서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매출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영향은 뭐 현대, 뭐 요런 현대차 요런 그 비중이 크겠죠. 근데 사운드하운드의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가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건데, 원래는 자동차 쪽에서 판매율이 가장 높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거의 매출의 90%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출이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뭐 레스토랑 기업들, 뭐 그 체인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이랑도 계약 체결하고 막 그러면서 점점 좀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좀 매출 규모 비중이, 자동차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. 25%까지도 좀 내려올 걸로 좀 현재 예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, 네, 그런 상황이어서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영업이익상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흑자 전환을 하고, 그리고 그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 꾸준히 그걸 유지해주고 점점 좀 증가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탄력을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C3A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C3AI는 소프트웨어 AI, 그리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그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여기 뭐 AI 플랫폼,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,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써놨잖아요. 근데 AI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엔터프라이즈 AI 애플리케이션을 좀 개발을 하고 배포도 하고 뭐 그렇게 운영도 하고 그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 A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이나 그리고 금융 서비스나 그리고 뭐 에너지 뭐 이런 산업용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가 제너레이티브 AI인데, 이 제너레이티브 AI에 음성 AI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뭐 이미지 인식하고 뭐 음성 인식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게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사업 분야가 구분이 돼 있어서 일단은 그 구분되어 있는 사업 분야 안에 음성 인식 관련한 AI 관련한, 네,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C3AI도 여기에 좀 같이 묶어놨고요. 그래서 원래는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그리고 C3가 최근에 또 그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 이때죠. 이때 이 차트상으로도 보일 텐데 요날 강하게 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. 네, 요날 상승이 나온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대기업과 파트너십 한대라고 하면서 이제 좀 상승이 나온 거죠. 네, 그래서 애저 플랫폼하고 좀 이제
그 파트너십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주가도 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는 했거든요. 전고점 돌파는 지금 현재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고, 그리고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. 윗꼬리 달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기는 한데 주가상의 어떤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최근에 뭐 분위기는 뭐 상당히 좋죠. 네,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주 고객이 일단 GE, 제너럴 일렉트릭, 그리고 AT&T 통신사죠, 뭐 ABM, IBM,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. 그래서 뭐 금융 기업들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뭐 통신 기업들, 뭐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좀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C3 같은 경우에도 장점은 매출이 되게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. 매출 보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매출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보이거든요. 네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익성이 좋지가 못해요. 네, 순이익은 계속 순손실이거든요. 여기 순이익 증가율 좀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입니다. 계속 순손실을 계속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분기별로 봤을 때도 그래요.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순이익이 손실이다라는 거는 뭔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좀 찾아보면은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이 C3가 하고 있는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요 사업 비중 중에 파일럿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파일럿이 사실 매출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에 비해서 최근에 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, 그리고 이제 바로 들어오는 수익성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파일럿 위주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,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률은 좀 그렇고,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마이너스 90%가 넘어가요. 네,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,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, 현재는 또 파일럿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성장 산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,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또 그런 R&D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구개발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,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C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매출의 어떤 좀 흐름들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세렌스 같은 경우에도 세렌스가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하운드랑 거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렌스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그 거래량 동반해서 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상승 탄력이 바로 죽지는 않았고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동차용 인공지능을 주로 합니다. 네, 사운드하운드가 아무래도 자동차 쪽으로 판매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었다 보니까 세렌스랑 좀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시총상으로 보면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세렌스가 훨씬 더 작은 기업입니다. 어쨌든 자동차용 AI 기반 음성 인식 및 대화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, 마찬가지로 운전자랑 그 차 간의 어떤 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음성 인식이라던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텍스트로 음성을 변환하고 이런 기능들,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네, 그렇고요. 그리고 뭐 고객사로는 마찬가지로 BMW라던가 포드, 토요타 이런 그래도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때거든요. 이게 최근은 아니 요때인데 10월달에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임 CEO가 들어왔는데 전 인텔 CEO입니다. 근데 이 전 인텔 CEO 그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이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. 네, 근데 어쨌든 전 인텔 CEO가 새롭게 최고 경영자로 임명이 되면서 그때 어쨌든 경영진이 바뀌었다, 뭔가 좀 경영 쇄신이 좀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,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이때. 그리고 이후로 쭉 이렇게 기다가 그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거는 좀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,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.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네, 그래서 생성형 AI로의 전환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규모 언어 모델 여기랑 좀 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 CALLM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은 뭐 네, CALLM 요거를 좀 도입을 했대요. 네, 근데 이게 어쨌든 자동차 음성 상호작용에 통합하려는 네, 그런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년까지 좀 수익성을 우리가 회복을 하겠다라고 요거를 좀 내세우면서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발표했습니다. 3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% 정도 늘었어요. 10% 정도 넘게 한 14% 늘었고 고요. 근데 다만 세렌스는 조금 부담인 게 내년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 규모 단에서만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운드하운드랑 비교해도 매출이 비슷해요. 그렇게 막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의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. 그리고 내년 그 내후년까지 매출이 오히려 줄을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에 그 영업권 손상차손도 좀 인식이 됐어요. 그러면서 뭐 순이익도 좀 많이 갑자기 좀 훅 빠지는 네, 이런 모습들도 보였었고 네,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나 어떤 순이익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좀 이번에 경영진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매출 규모 단에서의 어떤 외형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최근에 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뭐 세일즈포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매출을 잘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.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습니다.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실적을 그래도 조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